자, 우리 엘니뇨 라니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요거 한번 확인해 볼까? 자,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구, 남반구에 바람이 세 개로 나눠졌죠? 자, 요 이름이 뭐였지? 무역풍이요. 북동무역풍이지. 선생님이 엘니뇨 라니냐는 자, 요 그림을 그릴까요? 여기. 알겠죠? 네, 자, 요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자, 우선 평상시를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자, 그런데 선생님은 동서 방향의 해수를 육면체로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육면체로 그렸는데 이게 위도가 0도야. 그리고 여기가 30도란 말이야. 자, 그럴 때 이렇게 부는 바람이 뭐였지? 네, 무역풍. 이게 무역풍이야. 적당하게 불어요. 자, 그리고 자, 왼쪽에 무조건 그림상의 왼쪽이 서쪽이야. 서태평양이에요. 자, 서태평양에 다윈섬이 있어. 그 다음에 오른쪽은 동태평양. 자, 동태평양에는 타히티 섬이 있어요. 자, 이렇게 동태평양하고 서태평양을 비교할 텐데, 자, 평상시에는 자, 이런 대기의 움직임이 있어요. 자, 이 순환을 워커 순환이라고 불러. 자, 그리고 평상시에는 자, 요 바람이 동풍이죠. 동풍 계열이야. 자, 즉 무슨 얘기냐면 적당하게 북동무역풍이 불잖아. 네, 그치?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서태평양에는 고온 저기압이 형성돼요. 그래서 상승기류가 발생을 하고 저기압이니까 상승기류 맞죠? 네, 그러면서 구름이 발생하니까 여기서 구름이 발생해요. 저기압 상승기류 쪽에서. 그러면 여기서는 적당하게 비가 내려. 서태평양에서는.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적당하게 바람이 부니까 요게 적당해요. 요 흐름이 뭐지? 저 흐름의 이름이 뭐야? 해수. 북적도해류. 네, 그래. 그리고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이것도 적당하게 흘러요. 이 해류 이름은 뭐야? 반류요. 그렇지. 적도반류도 적당해. 그리고 자, 찬물이 이렇게 올라와. 이걸 뭐라고 불렀죠? 용승이죠. 네, 용승이 적당하게 일어나. 이게 평상시야. 그러다 보니까 동태평양에서는 저온 고기압이 형성돼서 하강기류가 발생을 해요. 자, 하강기류가 발생하면 건조기후가 형성되죠? 구름이 안 네, 생기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용승이 적당하게 일어나면서 자, 용승이 일어나는 곳은 굉장히 좋은 어장이 형성돼요. 자, 이게 평상시야. 그 다음에 평상시에 동쪽과 서쪽에 자, 수위차 해수의 수위예요. 자, 이쪽이 서쪽이고 동쪽인데
물의 높이야. 물의 높이를 그려보면 이렇게 높낮이가 결정이 돼. 자, 지금 보니까 해수면의 수위는 서쪽이 더 동쪽보다 높죠? 네, 자, 이걸 그림을 요걸 가지고 비교를 할 거야. 이게 평상시야. 그런데 자, 엘니뇨는 어떠냐? 자, 엘니뇨는 이상 고온이에요. 이상 고온 현상. 어디가 이상 고온일까? 자, 저기 봐. 우리 서쪽하고 동쪽을 비교하잖아. 네, 이상 고온이 어디가 이상 고온이냐? 동태평양 기준이에요. 네, 동태평양이 이상 고온 현상이란 뜻이야. 그러면 여기에서도 역시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봐봐. 육면체로 그려서. 자, 요 바람이 약화가 돼. 자, 즉 무슨 얘기냐면 약화된 바람은 무역풍이 약해졌다는 뜻이지. 네, 그러면은 그 무역풍 때문에 흐르는 요 북적도 해류 이게 약화가 돼. 그러면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반류가 강화가 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따뜻한 쪽이 동쪽이야. 그래서 동쪽에서 상승 워커순환이 바뀌어요. 자, 이러면서 자, 요거는 지금 서풍이죠, 서풍. 네, 그러니까 동풍이 불어야 할 때 서풍이 강해진단 말이야. 서풍이 강해지면 엘니뇨구나 이렇게 해서 그래야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찬물이 올라가는 게 억제가 돼요. 용승이 억제가 돼. 네, 자, 그러면 동쪽에 따뜻한 물의 두께를 봐봐. 평상시보다 어떠니? 따뜻한 물의 두께. 지금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그은 게 찬물이야. 네, 그러면은 왼쪽보다 어때? 따뜻한 물의 두께가 더 두껍지.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자, 이제 서태평양하고 동태평양을 비교해 보는데 자, 서태평양은 저온 고기압이 형성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강기류가 발생을 해. 자, 하강기류 발생하니까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안 와. 가뭄이 들어요. 그 다음에 산불 등의 화재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겠지. 자, 건조하니까. 자, 이런 현상이 서태평양에서 일어나고 동태평양은 자, 고온 저기압이 형성돼요. 표면에 수온이 많이 높아졌어. 그래서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는 폭우, 그 다음에 또 홍수 등등이 일어나고 여기는 용승 억제로 용승이 억제로 어장이 파괴가 돼요. 굉장히 좋은 어장이었던 게 파괴가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또 동서방향의 높이 차이를 비교할 거야. 해수의 높이를 비교하면 자, 이렇게 돼요. 자, 서쪽이 역시 동쪽보다 수위가 높기는 하지요. 네, 근데 높이 차이가 줄었지. 네, 그래. 이게 바로 엘니뇨야. 자, 엘니뇨 때 동쪽은 해수면의 수위 높이가 평상시보다 어때? 수위가 평상시보다 더 높잖아, 동쪽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비교 잘해야 된다. 지금 선생님이 그려준 그림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숨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구름이 발생하고 여기서 비가 오게 되는 거야, 동쪽에서. 자, 그런데 이제 라니냐를 보자. 자, 라니냐는 이상 저온 현상. 역시 동태평양이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얘도 역시 육면체로 이렇게 그려볼 테니까. 자, 여기에서는 이게 강화가 돼요. 자, 무역풍이 강해지니까, 자, 무역풍 때문에 흐르는 북적도 해류, 적도 해류가 이게 강해져. 그러면 반대로 반류가 약화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워커순환은 서쪽에서 상승, 동쪽에서 하강, 그리고 자, 요게 자, 동풍인데 더 강한 동풍이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서태평양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더 고온 저기압이에요. 언제보다? 평상시보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상승 기류가 발생하고 여기에서 이제 홍수가 나고 폭우가 나고 등등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동태평양은 더 저온 고기압이 돼요. 그리고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하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자 용승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용승이 강화가 돼요. 자 그러면 차가운 물이 심해에 있는 차가운 물이 많이 올라오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자 냉의 피해가 일어나고 굉장히 추워. 한파 등이 몰아닥치고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 그리고, 자, 여기에서는 서쪽에 구름을 쁘게 그리면 되겠다. 평상시보다 훨씬 더 서쪽에 비가 많이 온다는 뜻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동서에 역시 수위차를 그려보면,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돼요. 극단적으로 그린 거야. 서쪽과 동쪽의 수위 차이가 굉장히 더 크게 나. 자, 요게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것도 역시 선생님이 그려준 이 그림을 외우라고 한다. 자, 설명으로 외우면은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아. 그치? 네, 이 그림에서 의미하는 걸 그대로 설명을 다 해줘야 되거든. 근데 자, 요 그림으로 엘니뇨 라니냐를 외우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비교할 때. 자, 여기까지 그림 다 그려놔야 돼요. 그렸니?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설명을 밑에서부터 쭉 배워보자. 워커 순환이 뭐냐? 자, 이거 지운다. 자, 워커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 방향의 커다란 대기 순환이에요. 자, 이거를 워커 순환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또 남방 진동이라는 게 뭐냐? 남방 진동. 용어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남방 진동은 자, 우리 엘니뇨 라니냐를 보면 평상시하고 비교할 때 동서 방향의 기압의 변화가 반대가 되지. 네,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을 난방 진동이라는 거 불러요. 거기 봐봐 그대로. 동서방향의 기압의 분포가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주기적 현상이다라고 나 있잖아. 네. 동서방향의 기압 분포가 서로 반대가 되는 주기적 현상을 난방 진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서쪽이 저기야, 어느 때는 동쪽이 저기야. 이렇게 변화가 계속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난방진동 지수를 가지고 엘니뇨냐 라니냐를 따지는 방법이 나와. 자, 난방진동 지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타히티 섬의 기압에서 다윈 섬의 기압을 빼는 거예요. 자, 타히티가 어디라 그랬어? 동태평양이라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결국은 동태평양 기압에서 서태평양 기압을 뺀 것을 난방진동 지수라고 불러요. 자, 그랬을 때 얘가 플러스라고 해봐. 그러면 어디가 기압이 높은 거니? 타이티 섬이요. 그러면 타히티가 기압이 높을 때가 언제였어? 고기압이야. 동쪽이 고기압. 고기압이면 하강 기류가 더 강해졌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뭐야? 라니냐요. 그렇지, 라니냐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일 때가 엘니뇨가 돼요. 자, 이게 난방진동 지수로 그리는 거야. 그래서 그림상에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자,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자, 요 Y축이 난방진동 지수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던 게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올 때, 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라니냐라는 얘기예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기도 해. 그래프 네. 해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비교할 수 있냐면,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야. 자, 이걸 알아야 돼. 지금 동태평양이라 그랬어요? 네. 자, 수온 편차. 자, 수온 편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편차라는 뜻은, 자, 관측 수온에서 평상시 수온을 빼는 거예요. 네. 관측 수온에서 평상시 수온을 뺐는데, 자, 플러스다 그러면은 관측한 수온이 더 높다는 얘기지, 평상시보다. 네. 지금 동태평양의 온도가 높아졌어. 네. 그럼 뭐가 되겠니? 엘니뇨요. 엘니뇨가 됐지. 왜냐면 엘니뇨는 동태평양의 이상 고온 현상이라 그랬잖아. 네. 그리고 마이너스가 라니냐가 돼. 근데 가끔 시험 문제에서는 동태평양으로 안 하고 서태평양의 수온 편차로 줄 수도 있어. 알겠죠? 네. 그러면 반대로 해석해야 되겠지? 네. 서태평양이 플러스다 그러면은 관측수온이 서태평양이 높아. 더.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라니냐가 되는 거지. 동태평양의 수온이 더 낮으니까. 맞니?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동태평양의 수위 편차예요. 자, 수위 편차. 자, 이것도 역시 관측 수위에서 평상시 수위를 빼야 돼요. 자, 그러면 플러스일 때가 뭐겠니? 자, 동태평양의 물의 높이가 평상시보다 높다라는 게 플러스지. 네. 그럼 뭐겠어? 라니냐요. 라니냐인가? 자, 아까 선생님이 잘 봐.
이렇게 세 개 그림 그렸던 거를 비교해야 돼. 잘 봐. 자, 요 세 개, 이게 평상시, 이게 엘니뇨, 이게 라니냐. 자, 여기에서 출발할 거야. 지금 요 초록색 선이, 자, 왼쪽에 수위예요. 자, 여기에서 평상시는 요렇게 걷어. 근데, 자, 이렇게 걷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걷어요. 자, 봐봐. 이 높이가 제일 높은 게 뭐야? 아, 자, 엘린, 이 높이가 여기에서는 이 높이고 여기에서는 이 높이고 여기서는 이 높이야. 이해되니? 네, 자, 그러면은 플러스일 때 뭐가 돼? 엘린율, 그렇지, 엘리니오지. 이게 수위를 평가하는 거야. 수위 편차를 가지고 알아내는 방법.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엘리니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라니냐가 되는 거야. 자, 요런 형태의 문제 굉장히 잘 나온다. 자, 요건 역시 지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아까 선생님이 이런 말도 썼잖아. 자, 평상시에는 동풍이 불어. 근데 엘니뇨 때는 서풍이 더 강해져. 평상시보다. 네, 그런데 라니냐 때는 동풍이 더 강해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동태평양을 평상시보다 자, 서풍이 강하면 뭐라고요? 엘린율, 강하면 엘니뇨죠. 그 다음에 동풍이 강하면 라니냐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문제들은 또 어떻게 나오냐면, 자, 서풍일 때는 플러스로 표시하고 동풍일 때는 마이너스로 표시하고 뭐 이렇게도 나오거든. 네, 그거는 해석을 잘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니뇨 남방진동이라는 게 뭔지를 보자. 엘니뇨 남방진동. 자, 엘니뇨 라니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동서태평양의 해수 수온 변화죠. 네, 자, 쉽게 얘기하면은 엘니뇨 라니냐는 태평양의 수온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수온 변화인데 이 수온 변화에 따라서 기압의 변동이 생기죠. 네, 그게 남방진동이거든. 남방진동 앞에 왼쪽에 봐봐. 남방진동은 동서 방향의 기압 변화 있잖아. 그쵸? 네, 근데 자, 이들은 어떠냐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영향을 주고받죠. 아니? 네, 그래. 왜냐면 엘니뇨 라니냐에 의해서 수온의 변화가 생겨. 그러면 수온이 뜨거워지면 그곳이 상승기류가 발생하잖아. 수온이 따뜻해졌으니까 그 위에 공기도 따뜻해지면서. 자, 이렇게 자, 이들이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주고받는 거를 엘니뇨 남방 진동이라 불러요. 다른 말로는 엔소라고도 불러요. 엔소라고도 한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엘니뇨 라니냐를 끝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요건 끝났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
자, 그 다음 장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이 단원의 마무리 단원이에요. 그쪽이 기후변화, 이제 지구의 기후변화를 배울 건데, 지구 기후변화 원인 중에 천문학적 요인이라는 게 있어. 그게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또, 지구 기후 변화의 요인 중에는 자, 천문학적 요인이 있어요. 그게 천문학적 요인과 지구 내적 요인으로 나누어져. 그러면 천문학적 요인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배울 거예요. 자, 첫 네, 번째 뭐냐면 세차 운동. 자, 세차 운동은 약 26,000년 주기로 지구 자전축 경사각 경사 방향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구 공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고요.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 자, 그 다음에 세차 운동 방향은 시계 방향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우선 이거 선생님이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봐봐. 지금 현재 지구는 어떻게 기울어져 있냐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 네, 자,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이게 지구의 적도예요. 90도가 되도록. 근데 이놈이 팽이 끝에 꼭지점이라고 해봐. 팽이의 이 축이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올 수가 있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이쪽으로 네, 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하니? 지구의 자전축의 방향이 이렇게 변하겠지. 네, 이런 형태로 변할 수가 있거든. 이런 것을 세차 운동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자,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림으로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현재는 태양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지구가 여기에서 이렇게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랬을 때 지구의 공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라 그랬죠. 이렇게 도는 거야. 그랬을 때, 자, 계절을 따질 때는 이렇게 태양을 열십자로 그어요. 자, 태양을 기준으로 열십자로 그었을 때, 자, 여기 봐봐. 여기가 태양에서 먼 지점이죠. 네, 이걸 원일점이라 불러. 그런데 선생님은 북반구를 기준으로 설명할 거야. 북반구는 네, 지구 적도의 위쪽이에요. 우리나라가 북반구에 있으니까. 자, 지금 저기 봐봐. 자,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원일점에서. 네, 그래. 북반구에선 여름이란 얘기예요. 여기가 여름이면 여기는 봄이 되겠죠? 여기가 네, 가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근일점이라고 불러. 근일점은 자 태양의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북반구가. 그래서 남반구 쪽이 태양이 많이 들어와. 그래서 여기는 겨울이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 13,000년 후에는 자 요 그림이 이렇게 변해요.
자, 역시 태양은 여기 있고, 자,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이 이렇게 변해. 자, 원일점은 겨울이 돼요. 북반구라 그랬어요. 근일점은 여름이 돼요. 자, 그러면 이쪽은 가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봄이 될 거야. 자, 항상 태양을 열십자로 그어서 봄, 여름, 가을을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현재 어떤지 써볼 테니까 한번 봐봐. 현재는 원일점은 원일점은 여름인데, 자, 여름에는 덥죠? 자, 그런데 태양과 멀 때 여름이지? 네. 태양하고 멀 때 여름이니까 어때? 다행히. 자, 덜 더운 여름이라고 할 수 있죠? 뭐니까? 네. 이게 바로 원일점에서야. 그러면 근일점은 또 어떤 현상이냐면 겨울인데요. 겨울에는 추운데 다행히 태양과 가까운 겨울이잖아. 네. 자, 가까울 때 겨울이니까 덜 추운 겨울이 돼요. 자, 그래서 연교차는 어떠니? 지금 현재는 연교차가 작지? 네. 여름엔 덜 덥고 겨울에는 덜 추우니까. 그런데 13,000년 후에는, 자, 원일점은 겨울이 돼요. 자, 겨울은 추운데 태양과 멀 때 겨울이야. 태양과 먼 겨울. 자, 그러니까 겨울이 더 추운 겨울이죠. 네. 그 다음에 근일점. 자, 여름인데 태양과 가까운 여름이야. 그래서 더 더운 여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연교차가 커지겠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세차 운동에 대한 설명이야. 자, 그러면 태훈아, 이제 이거를 선생님은 13,000년을 얘기했는데, 자, 만약에 6,500년이라고 해봐. 6,500년이면 누가 겨울이 되고 누가 봄이 되고 여름, 이거 따질 수 있어야 돼. 알겠니? 네. 그러면 어디가 여름이 되겠냐? 6,500년 후에는. 오른쪽 그림에서. 어, 봄 있는 부분이요? 봄이 여름이 될까요? 자, 기울기를 잘 봐. 지금 왼쪽에서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네. 그 기울기가 시계 방향으로 변해간단 말이야. 그러면 6,500년에는 네 가슴 쪽으로 향하지 않을까? 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 기울기가 이렇게 변할 때 여기에서 이렇게 있던 놈이 여기에서 이렇게 온단 말이야. 여기로. 네. 여기로 오면은 이 점이 내 앞쪽을 가리킬 거 아니야. 네. 그래, 그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내 앞쪽을 가리키니까 여기가 여름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요걸 잘 봐. 자, 여기에서 태양이 이렇게 쳐다볼 때, 자, 요 쳐다보는 모습을 옆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렇게
이렇게 돼 있고 태양빛이 이렇게 비추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여름이 가을 이치가 여름이 되는 거야. 알겠니? 네. 요런 형태로도 문제가 잘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지운다. 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 나온 대로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 자, 얘는 약 4만 1000년 주기로 지구 자전축 경사각이 21.5도에서 24.5도로 변해요. 자, 현재는 23.5도야. 자, 근데 선생님은 이걸 좀 극단적으로 그릴 건데 요거 잘 봐봐. 자, 지금 현재가 이렇게 됐다고 보자. 자, 기울기가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태양이 이렇게 비춘단 말이야. 이게 현재라고 할 때 여기에서 커진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자전축이 이렇게 거의 태양 쪽으로 많이 누웠다고 해봐. 태양이 여기 있어. 그러면 태양빛이 북반구에 거의 다 들어오지. 네. 자, 북반구에 거의 다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반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태양빛은 이 반을 비추는데 여기 봐. 남반구로 요거밖에 안 돼. 요 밑에. 자, 이렇게 될 때가 커질 때로 해석하는 거고 요렇게 변하는 걸 작아질 때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알겠니? 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극단적으로 그린다 그랬어. 자, 그러면 자, 아까처럼 그림을 자, 태양은 역시 여기 있고요. 이게 현재야. 현재라고 할 필요도 없이 자, 이런 그림에서 지금 얘는 이렇게 서 있어. 거의 기울기가 되게 작아요. 자, 여기에서 원일점은 역시 여름이야. 근일점은 겨울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변하면 커질 대로 해석하는 거고 이렇게 변하면 작아질 대로 해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그림은 자, 이렇게 놓고 자, 태양 쪽으로 많이 기울게, 극단적으로 좀 많이 기울게. 자, 이렇게 그렸다고 보자. 그랬을 때 원일점은 역시 여기도 여름이에요. 근일점은 역시 겨울이야. 근데 자, 이때는 뭐가 변하냐면 태양의 고도가 변해요. 그래서 밤낮의 길이 변화가 생겨. 자, 그러면 자, 현재보다 경사각이 커질 때. 자, 커질 때는 이렇게 변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왼쪽 그림이 오른쪽 그림으로 변한 거니까 오른쪽 그림이 된 거란 뜻이야. 그러면 자, 원일점은 역시 자, 뭘 때 여름인데요. 자, 여름인데
북반구에 태양 고도가 높아져. 현재보다 높아져요. 그러면 북반구에서 태양 고도가 현재보다 높아지면 낮이 더 길어져. 현재보다. 자, 여름은 더운데 낮이 더 기니까 더 더운 여름이죠? 네, 그 다음에 근일점은 역시 똑같이 겨울인데 겨울에 태양 고도가 현재보다 낮아져. 현재보다 낮다. 북반구에서요. 그리고 자, 밤이 더 길어져. 자, 밤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낮이 짧아진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그러면 봐봐. 겨울에 밤이 더 길어지니까 더 추운 겨울이 돼. 그러면은 어떠냐? 연경차가 커지죠. 자,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왼쪽으로 변할 때가 현재보다 경사각이 작아질 때. 자, 작아질 때는 오른쪽 그림에서 왼쪽 그림으로 변했다는 얘기야. 원일점은 역시 여름인데요. 북반구의 태양 고도가 태양이 더 낮겠어. 고도가 현재보다 낮다. 그러면 낮이 짧아져요. 자, 낮이 짧아지니까 덜 더운 여름이 되겠지. 그 다음에 근일점은 역시 겨울인데 태양 고도가 현재보다 높아요. 그러면 밤이 짧아져요. 현재보다 밤이 짧아진다. 그러면 덜 추운 겨울이 되겠지. 그래서 연격차는 작아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네. 그 다음 세 번째. 자, 역시 이거 지우고. 지워도 되냐? 잠시만요. 어.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공전 궤도 20률의 변화예요. 자, 이거는 공전 궤도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궤도 모양이 변하거든. 자, 그런데 이거는 약 10만 년 주기로 공전 궤도 20률이 달라져요. 자, 20률이 변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요거를 이제 현재 모양은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태양은 역시 여기 있고요. 현재야. 그 다음에 자, 원일점 역시 여름이고요. 근일점 역시 겨울이에요. 자, 근데
현재보다 이게 현재인데 이거보다 커질 때 공전궤도 모양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해요. 자, 이렇게 변하면서 자, 원일점, 근일점에서 원일점은 역시 여름이에요. 근데 태양과의 거리가 변해버리지. 맞니? 네, 여기가 겨울이고. 자, 태양과의 거리가 변하기 때문에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변해요. 자, 이걸 꼭 알아둬야 돼. 여기는 밤낮의 시간 변화는 똑같아. 근데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자체가 변해. 이해됐어? 네, 자, 요게 커질 때고 요렇게 해석하면 작아질 때예요. 자, 작아질 때 모양을 한번 그려보자. 자, 역시 이게 원일점. 여름이에요. 근일점. 역시 겨울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자, 공정궤도 이식률이 현재보다 커질 때, 자, 원일점은 여름인데 태양과 더 먼 여름이 되죠. 더 먼 여름. 자,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감소. 복사 에너지 감소. 그래서 덜 더운 여름이 되겠죠.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감소한 거야. 근일점은 역시 겨울인데 태양과 더 가까운 겨울이 돼요. 현재보다 더 가까운 겨울이 되니까 태양빛이 더 많이 들어와. 태양 복사 에너지 증가. 덜 추운 겨울. 그래서 연교차 증가. 연교차 감소죠. 연교차 작아진다. 이게 현재보다 커질 때야. 그런데 공정궤도 이식률이 현재보다 작아질 때 원일점은 여름인데 태양과 가까워져 버리죠. 현재보다 더 가까운 여름이고 가까워졌으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증가해요. 그러면 더 더운 여름. 자, 근일점은 겨울인데 태양과 먼 겨울이야.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고요. 더 추운 겨울이 돼요. 그러면 연교차 증가죠. 현재보다 증가. 자, 이게 지구 기후변화 요인 중에 천문학적 요인이야.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요거 지우고. 자, 거기에 이제 네 번째 뭐가 나오냐면 밀란코비치 주기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그냥 읽어만 봐도 된다. 네, 자, 밀란코비치 주기는 위에서 배운 새 현상이 겹칠 때, 태양에서 가장 멀 때가 또 태양에서 가장 멀 때 겨울이고 기울기가 가장 클 때 이럴 때는 지구에 빙하기가 올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또 뭐가 있냐면 자, 태양 활동의 변화예요. 자, 태양 활동의 변화에서는 태양 활동이 활발할수록 지구에 입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아요. 자, 그리고 흑점이 많을수록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흑점이 많을 때 지구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태훈이는 이번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오로라 현상이 발생했던 거 기사로 혹시 본 적 있나? 뉴스나? 아니요. 본 적 없어. 최근에 발생한 게 우리나라에서도 오로라가 관측이 됐어. 네, 그게 왜 그랬냐면 최근에 태양에서 어마어마한 폭발이 많이 일어났거든. 네, 그러면서 흑점에서 자기장이 합쳐지면서 폭발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때 전기를 띤 입자들이 지구로 들어오면서 대기하고 마찰이 일어나 이때 발생하는 게 오로라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태양 활동이 활발했었다라는 뜻이야.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지구 내적 요인 보자. 자, 지구 내적 요인에는 자, 첫 번째 지구 지표의 변화가 있어요. 자, 지표 변화에 자,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런 거야. 자, 빙하 면적이 감소했다. 빙하는 대부분 하얀색이지. 네. 하얀색은 햇빛을 반사를 많이 할까? 흡수를 많이 할까? 흡수요. 흰색은 반사를 많이 하지. 검은색이 흡수를 많이 하고. 아, 네, 막 눈이 하얗게 쌓인데 햇빛 비추면 눈부시지 않아? 네, 그래, 그게 왜 그러냐면 하얀색은 빛을 반사시키는 게 많아. 근데 반사시키는 양이 빙하가 면적이 감소했으니까 반사율이 감소하겠죠? 네, 그러면 흡수율이 증가해요. 반대로. 그러면 기온이 상승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숲의 면적이 감소했다고 해봐. 자, 숲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거든? 왜냐면 식물들이 광합성할 때 태양 에너지, 빛 에너지 흡수하지. 네, 그러면 흡수율이 감소해. 자, 그러면 반대로 반사율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온이 하강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막화. 사막화는 숲의 면적이 감소하는 거하고 똑같다. 반사율이 증가해요.
그래서 기온이 하강을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 사막이 되면 되게 뜨겁잖아요. 그런데 아니죠.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엄청 추워.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런 것들이 지표 변화예요. 알겠니? 네, 그 다음에 대기 투과율이 변화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봐봐.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서 태양빛을 차단해버리잖아. 자, 태양빛을 반사시킨다는 얘기예요. 반사율이 증가해. 그러면 기온이 어떻게 되겠니? 하강력. 하강하겠죠. 우리나라에 있지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이 언제냐면 중학교 때였을 거야. 중학교 때 10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눈이 한방눈이 내린 적이 있었거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 세계 피나튜보 화산인가 에서 화산 활동에 의해서 화산재가 어마어마하게 떴어. 자, 우리나라에서 엄청 먼 곳에서 화산재 때문에 태양빛이 가려지면서 일시적으로 지구의 기온이 하강하니까 우리나라에 10월 달에 한방눈이 내렸었다는 얘기야. 네, 그런 때도 있었단 말이야.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자, 수륙분포의 변화. 이건 그냥 읽어보면 돼요. 네, 자, 수륙분포의 변화가 생기면은 기후가 변하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생물의 호흡과 광합성에 의해서 대기 성분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전부 지구 내적 요인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인간 활동에 의해서. 자, 인간 활동에 의해서 CO2가 배출이 되면 어떠니? 온실효과가 증가하죠? 네, 그러면 기온이 상승하겠죠. 그 다음에 또 인간 활동에 의해서 과도한 개발, 경작, 방목, 벌목,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구의 기후가 변하는 거. 이게 지구 내적 요인이에요. 됐지? 네, 자, 그러면 이것도 지워도 되냐? 네.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지구 복사 평형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제 지구 복사 평형에 비어 있는 곳에 굉장히 써야 할 게 많으니까 자, 그림도 조그맣게 그리고 한번 해보자. 자, 지구 복사 평형. 복사 평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흡수한 에너지 모두가 방출 에너지일 때. 이때를 지구 복사 평형이라고 불러요. 자, 실험을 하나 해볼 거야. 자, 어떤 실험을 하냐면 여기에 백열등을 켜요. 그리고 일정한 거리마다 자, 이렇게 A, B, C 해놓고 자, 검게 칠한 구리통에다가 온도계를 꼽아놨어요. 자, 이렇게 꼽아놓고 백열등을 켜.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니? 자, ABC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치? 네, 자, 누가 온도가 제일 높을까? A요. 가까우니까 A가 제일 높아지겠지. 근데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어때? 온도가 증가하다가 일정한 온도에서 멈춰요. 이게 A야. 그 다음에 B는 좀 머니까 온도가 올라가다가 얘도 이렇게 멈춰.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봐봐, 여기. 자, 이 부분에서는 초반에는 온도가 올라가니? 어, 그치? 네,
온도가 왜 올라가? 흡수 에너지가 방출 에너지보다 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자, 이 부분에서는 온도가 유지가 되지. 네. 왜 유지가 되는 거야? 흡수 에너지만큼 방출해 버리잖아. 네. 이게 복사평형이에요. 아, 이런 데서도 복사평형이 이렇게 일어나네. 자, 그러면 태윤아, 지구에서도 복사평형이 일어나는 증거. 증거를 내봐라. 그럼 뭐를 낼 수 있겠니? 뭘까? 지구도 연 평균 기온이 약 15도씨로 일정하다. 이게 바로 복사평형이 일어나는 증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은 15도보다 조금 더 높아졌을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요즘에 온실효과가 굉장히 크게 발달돼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많이 일어나. 네. 자, 요게 복사평형에 대한 실험이야. 그러면 지구 복사평형을 배워볼 거예요. 지워도 되죠? 네. 자, 지구 복사평형을 그림을 이제 그릴 거예요. 자, 이 지구 복사평형에서 잘 봐야 돼. 자, 왼쪽은 태양 복사 에너지. 자, 오른쪽은 지구 복사 에너지.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무슨 뜻이냐? 가장 쉽게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 그림이에요. 그리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 그림이야. 이렇게 해석하면은 굉장히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 자,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는 모두 태양으로부터 얻어지죠. 네. 자, 태양에서 100%의 에너지가 들어올 때 잘 봐야 돼. 100% 에너지 중에 대기권에서 반사, 대기 중에서 반사, 그 다음에 지표까지 온 다음에도 반사. 자, 요 세 개 화살표를 반사율이라고 불러요. 반사율. 지구의 반사율은 30%다. 자, 저 반사율. 자, 지금 태어나 선생님이 반사율이라고 설명했지. 네. 반사된 양은 지구가 흡수한 에너지일까 아닐까? 아니겠죠. 네, 저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100% 중에 30%는 지구로 아예 지구와 무관한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 네. 저 30%는 지구와 무관한 에너지예요. 나머지 그럼 몇 퍼센트를 흡수했다는 얘기지? 70%. 그래, 70%를 흡수하는데, 자, 이렇게 20%, 이렇게 50%. 자, 그러면 밑바닥이 뭐냐면 이게 지표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여기가 대기거든. 자, 이런 화살표를 그릴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지구 복사 에너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23%. 자, 잡열. 그 다음에 7%. 대류 전도. 그 다음에 복사. 102% 복사. 자, 그 다음에 12% 이것도 복사. 그 다음 58% 복사. 94% 이것도 복사예요.
자, 그러면 이제 태연아 선생님이 이 화살표들 저 숫자 외우면 바보다. 알겠지? 저 숫자는 외우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은 숫자로 써줬지만 저 숫자들 중에 일부가 가려질 수 있어. A, B 뭐 이런 형태로. 네, 자, 그러면 저걸 가지고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드냐면 화살표의 끝과 시작점 다 여기 알 수 있지? 네, 끝과 시작점을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지표. 자, 잘 봐. 지표가 흡수한 에너지를 찾아라 라고 하잖아. 그러면 지표가 흡수했다. 화살표 끝이 지표로 떨어진 거 다 더하면 돼. 네. 자, 몇 개 보여? 2개요. 뭐하고 뭐? 50%랑 94%요. 그렇지. 50이랑 94죠. 그치? 네, 자, 이것도 하면 얼마니? 144. 그러면 봐봐. 50%는 어디에서 흡수했어? 태양으로부터지요. 네, 94는 대기로 흡수했죠. 네, 이 94가 대기에서 흡수한 에너지를 지표가 대기에게서 흡수한 에너지를 온실 효과율이라고 해요. 온실 효과율 94%야. 그 다음에 방출 에너지를 구할 거야. 방출 에너지는 지표에서 나간 화살표 다 더하면 돼. 자, 나간 거 몇 개 보이니? 5개요. 왜 5개야? 7개요. 왜 7개야? 지표에서 나간 거라 그랬어. 너 왼쪽에 반사율 30에 해당하는 화살표는 지구와 상관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거 없는데 혹시 그거 그럼 속으면 4개요. 몇 개? 4개요. 4개야. 불러봐. 23하고 7하고 102하고 12요. 그래. 이거 다 더해봐. 몇이야? 144요. 그래, 똑같잖아. 이게 복사 평형이 일어나야 돼. 이렇게 지표에서. 그러면 23은 어디로 버렸느냐? 자, 대기로 잠열로 버린 거예요. 수분열이라고. 이건 대류 전도로 버린 거야. 그리고 이거는 복사로 버렸고요. 이거는 우주로 버렸어요. 우주로.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우주로 버린 거야. 그 다음에 자 대기를 구할 거예요. 자 대기가 흡수한 에너지라고 하잖아. 그러면 대기로 들어온 화살표 다 더하면 돼. 대기로 들어온 화살표 몇 개 보이니? 어, 5개요. 5개나 보여? 대기로 들어온 거. 화살표 끝이 대기로 들어온 거. 4개 보이지 않아? 네, 4개예요. 20% 왼쪽에. 그 다음에 24%, 7%, 102%. 4개잖아. 네, 그래, 이거 다 더해봐. 얼마야? 152요. 네, 152가 되잖아. 그러면 20은 어디에서 흡수했냐면 태양으로부터 흡수했고요. 이거는 잠열로 흡수했고요. 지표로부터. 이건 대류 전도로 흡수했고요. 이건 지표 복사로 흡수했잖아. 그러면 방출 에너지는 또 이 그림에서 자, 대기에게서 대기서 나간 화살표 몇 개 보이니?
화살표 끝이 대기에 있어야 돼.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 그리고 끝이 나가면 되잖아. 몇 개 보여? 2개요. 2개. 얼마? 12하고 58이요. 아니야. 12는 대기에서 나간 게 아니지. 왜 대기야? 지표에서 나간 거지. 자, 58하고 94 아니야? 네. 지표에서가 아니고 대기에서 나간 거라 그랬어. 네. 그러면 이거 더해봐. 이것도 152%잖아. 이게 딱 맞아야 돼. 자, 이거는 어디로 갔냐면 우주로 갔어요. 요거는 지표로 갔어요. 자, 대기가 지표로 방출하는 게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 온실 효과율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지표는 태양으로부터도 열을 받지만 50%, 그중에 94라는 에너지를 대기에게서 받아서 지표의 온도가 올라가요. 자, 그러면 지구 전체로 볼 거야, 지구. 자, 흡수 에너지는, 자, 지구가 흡수한 에너지, 왼쪽을 뭐라 그랬죠? 그치? 자, 지구로 들어온 화살표 몇 개야? 두 개죠? 70%. 네. 자, 이거는 대기가 흡수했고요. 이거는 지표가 흡수했어요. 근데 방출은 오른쪽이잖아. 지구 방출 에너지, 방출하는 에너지. 대기든 지표에서 우주로 나가는 화살표 2개 보이잖아. 네. 이것도 70이잖아. 그래서 얘는 지표가 버렸고요. 이거는 대기가 버렸잖아. 됐습니까? 네. 자, 이게 바로 복사 평형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알겠지? 네. 자, 이 중에 실제로 이렇게 한 군데씩이 이렇게 비어 있을 수가 있어. 이거를 A 이렇게 해놓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A가 얼마인지 찾아야 돼. 네. 그거를 이거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거 숫자 외우는 거 아니야. 알겠지? 네. 선생님은 이런 숫자를 써줬지만 책에서 또는 수능에서 이 숫자가 변할 수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복사평형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다.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자, 온실기체 증가로 지구 온도가 상승하는 효과가 일어나는 게 지구온난화예요. 자, 온실기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 메테인, 수증기, 뭐 프레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CO2가 가장 효과율이 커요. 기여도가 크다. 온실효과의 기여도가 가장 크다. 왜 그러냐면 대기 중에 CO2의 양이 제일 많아.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연도에 따른 CO2 농도의 변화를 봤더니, 자, 연도에 따라 대기 중 CO2 농도예요. 자, 이게 이렇게 변해. 자, 그럴 때 이 부분을 한번 확대를 해볼 거예요. 이 부분 확대. 자, 확대를 해보면은, 자,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형태로 파동을 치거든. 네. 자, 요게 북반구야. 자, 북반구에서 요 꼭지점을 모두 이으면 계절이 뭔지 아니?
유난히 CO2의 농도가 더 높죠? 네. 계절이 어딜까? 겨울이에요. 난방연료를 연소하잖아. 네. 그러면은 CO2 발생량이 많아. 그러면 반대로 요 부분을 이으면 여름이 되겠다. 맞네? 네. 광합성 때문이야. 근데 남반구는 있지. 남반구는 북반구하고 달라요. 자, 그림을 그리면은 자, 자, 요게 남반구에 대한 그림이야. 이게 남반구. 자, 남반구는 잘 보면은 북반구가 높을 때 남반구는 낮지.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거든. 북반구 겨울일 때 남반구는 여름이에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그 증가하고 감소하는 폭이 북반구는 큰데 남반구는 좀 더 작죠. 네. 그런 차이가 있대.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또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자, 연도에 따라 연 평균 기온. 자, 연평균 기온을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게 대체로 어떠니?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지요. 네. 자, 연도에 따라 해수면 높이. 자, 해수면 높이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도 이렇게 나와. 자, 저 그래프 두 개는 그러면 이산화탄소 농도와 굉장히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네. 그래. 그래서 온난화의 두 번째 영향을 한번 쭉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빙하 면적이 감소하고, 자, 빙하가 녹아서 해수 부피가 증가로, 부피 팽창으로 해수면 높, 해수면 높이가 증가해요. 수면 높이 증가.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니? 육지 면적 감소하겠지. 왜? 저지대가 침수하잖아. 맞냐? 네. 그 다음에 자,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상 기후 현상 빈번해지고요. 태풍 발생 빈번해지죠. 빈도가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기후대가 변해요. 자, 기후대가 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옛날에는 온대지방이라 그랬어. 근데 우리나라가 아열대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기후대가 변하면서 식생의 변화가 일어나. 자, 생물들이 사는 위도가 달라져. 따뜻한 지역에 살던 이 낮은 저위도에 살던 식물들이 점점 고위도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리고 뭐 열대 기후, 열대 질병이 확산이 되고, 자, 등등등이 일어나요. 이런 게 현상이야. 영향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책은 이산화탄소 줄여야 돼요. CO2 방출 억제를 해야 돼. 자, CO2 방출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냥 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강제해야지. 그래서 국제적 협약이 필요한 거야. 자, 교토 의정서나 파리 기후협약 이런 것들이 국제적 협약이고요. 그 다음에 나무, 숲을 가꾸는 게 가장 좋은 현상이죠. 네. 자, 숲을 가꾸고 숲의 면적을 넓혀야 돼요. 그러면 숲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든. 광합성하면서. 근데 요즘에 있지 이 숲이 어마어마하게 산불들이 많이 일어나잖아. 네. 숲이 많이 파괴가 되거든.
전 세계에서 아마존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발생시키는 양이 전 세계 산소 발생량의 약 절반 정도가 되거든. 근데 아마존 숲이 어마어마하게 산불로 파괴가 돼.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있지 숨 쉬는 것도 돈 낼지도 몰라. 이런 지구 환경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 그래서 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기후 협약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뭐야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는 니네 제품 안 써라고 하는 협약들이 있어요. 네, 그게 혹시 들어봤냐? 알리100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 네, 이게 뭐냐면 재생에너지 100%로 제품을 만들어라. 쉽게 얘기하면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이런 것들을 전기에너지로 발전시켜서 이걸로 제품을 만들어야 니네 제품을 써줄 거야 라는 이런 전 세계적으로 운동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바로 지구온난화를 막아주기 위한 거지. 어떤 나라는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있지 전 자기네 땅 면적이 평균 해수면보다 낮아요. 네, 그러면 평균 해수면보다 낮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 해수면이 높아지면 걔네 나라는 바다에 잠길지도 모른다는 얘기지. 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지. 자, 그래서 태우나 2단원이 여기까지가 끝났어요. 네.